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화 계획의 확장과 뇌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본적인 강화 계획 외에도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정하고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다양한 강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차별 강화 계획은 특정 행동을 선택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원하는 행동은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복합 강화 계획은 둘 이상의 강화 계획을 동시에 적용하여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율차별 강화 계획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정 시간 동안 반응이 없어야 강화가 제공되며 반응 사이의 시간 간격이 늘려 전체적인 반응률을 낮춥니다. 저율차별 강화는 특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문제 행동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적절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율차별 강화 계획은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횟수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경우 강화가 제공되며 빠른 반응이 많을수록 강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계획은 특정 시간 내에 빠른 반응을 유도하고 높은 반응률을 장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고율차별 강화 계획은 빠른 작업 처리와 활동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동시적 강화 계획은 두 개 이상의 강화 계획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강화 계획입니다. 각 강화 계획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대상자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적 계획에서는 유기체가 여러 선택에 대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며 이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선택 행동을 보입니다. 비둘기 실험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비둘기는 두 개의 원판이 있는 환경에서 각 원판을 쪼면 다른 빈도의 먹이를 얻습니다. 한 원판은 약 1분마다, 다른 원판은 약 2분마다 먹이를 제공하는 가변간격 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비둘기는 최대의 먹이를 얻기 위해 두 원판의 시간과 노력을 분배하는 선택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택 행동의 상대적 빈도는 강화의 상대적 빈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대응 법칙이라 합니다. 강화 계획에서의 선택 행동은 대응 법칙을 포함하여 세 가지 주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이론은 선택 행동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응 법칙은 강화 비율에 따라 행동 빈도가 결정됩니다. 장기적인 행동 분포를 분석하며 선택 행동의 강화의 상대적 빈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적화 이론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강조합니다. 대응 법칙과 마찬가지로 강화 비율에 따른 장기적인 비율을 따르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효용 극대화를 벗어나는 비합리적 선택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는 순간 최대화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순간 최대화 이론은 단기적인 선택 행동에 집중하며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보상을 얻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보상 추구는 장기적인 효용 극대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을 통해 유기체가 어떻게 선택 행동을 결정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보상을 추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화계획에서 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강화 규칙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동물이나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화의 양은 행동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강화물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강화물이 풍부할 때 대상은 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강화물은 대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느끼게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강화의 비율은 행동의 빈도와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강화물이 얼마나 자주 제공되는지는 반응의 패턴과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강화물이 자주 제공될수록 반응은 더 강해지고 빈번해집니다. 이를 통해 대상은 강화물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반응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강화물이 드물게 제공되거나 가능성을 주어질 경우 반응이 느려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동의 빈도가 감소될 수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간헐적 강화를 통해 소거에 대해 정황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강화의 지연은 행동 수행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강화가 지연되면 반응과 강화물 간의 연관성이 약화되어 반응의 강도나 빈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즉각적인 강화는 행동과 결과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더 강력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행동이 더 자주 반복됩니다.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응은 느려지고 학습 속도가 감소되며 행동이 강화물과 연결되지 않아 학습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강화를 사용하여 행동과 결과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이후 지연된 강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이 행동과 연결되도록 명확한 신호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 노력은 강화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행동의 빈도와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응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경우 행동 빈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쉽고 간단한 행동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강화 역사는 과거의 강화 경험이 현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강화 역선은 이전에 경험한 강화 계획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강화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반응을 경험한 후 다른 강화 계획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전 경험이 현재 반응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와이너는 사람들에게 특정 강화 계획을 경험하게 한 후 그 경험이 새로운 상황에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 비율 계획 40회에서 작업한 참여자는 고정 간격 강화 10초 계획으로 전환되었을 때 빠른 반응을 보였으나 저율 차별 강화 20초 계획을 경험한 참여자는 매우 느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과거의 강화 경험이 새로운 환경에서 행동 패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강화 역사가 학습과 행동 수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행동 운동량은 물리학의 운동량 개념을 행동 분석에 적용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행동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저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행동은 일종의 운동량을 가집니다. 한번 시작된 행동은 변화나 방해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과 유사합니다. 행동의 변화 저항성은 광합물과의 연합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변별 자극 하에서 행동이 자주 강화될수록 그 행동이 더 큰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강화 빈도와 행동의 지속성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행동 운동량과 관련된 비둘기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둘기는 초록색 키와 빨간색 키 두 개의 반응 키를 사용하여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초록색 키는 시간당 60회의 먹이가 제공되는 변동간격 강화계획이 적용되었으며 빨간색 키는 시간당 20회의 먹이가 제공되는 변동간격 강화계획이 적용되었습니다. 초기의 비둘기는 더 많은 강화물이 제공되는 초록색 키를 더 자주 선택하여 쪼았습니다. 이후 공짜 먹이 기간을 제공하였고 두 키에 대한 반응률이 다르게 감소하였습니다. 초록색 키의 반응률은 약 60% 감소했으며 빨간색 키의 반응률은 약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실험은 강화 빈도가 높은 행동이 더 큰 행동 운동량을 가지며 방해 요인에 대해 더 큰 저항성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프리메그 원리는 더 자주 일어나는 행동이 덜 자주 일어나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행동의 상대적 빈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빈도 행동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행동이며 저빈도 행동은 덜 선호되는 행동이기에 이를 활용해 디저트 먹기와 같은 선호되는 행동을 통해 채소 섭취와 같은 덜 선호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프리메그 원리는 선호도와 행동 빈도의 관계를 활용한 강화 전략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선호의 위계화 및 행동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기체가 선호하는 활동들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동부터 가장 덜 빈번한 행동까지 위계적으로 분류합니다. 작성된 목록을 바탕으로 더 빈번하고 선호도가 높은 행동과 덜 빈번하고 선호도가 낮은 행동을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행동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개인의 선호도와 행동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강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맥은 실험을 통해 행동의 상대적 빈도를 활용한 강화 원리를 검증하였습니다. 31명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아이들에게 핀볼과 캔디 머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핀볼을 하려면 캔디를 먹어야 하며 두 번째 그룹에게는 캔디를 먹으려면 핀볼을 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실험 결과 핀볼을 하려면 캔디를 먹어야 하는 그룹에서는 핀볼의 빈도가 증가했으며 캔디를 먹으려면 핀볼을 해야 되는 그룹에서는 캔디를 먹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빈도의 행동이 높은 빈도의 행동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팀버레이크의 불균형 가설은 프리맥의 이론을 확장한 개념으로 유기체가 특정 행동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그 행동이 강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팀버레이크는 유기체가 선호하는 상태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행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유기체는 이를 균형 상태로 회복하려는 동기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제한된 행동이 강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강화의 효과가 단순히 행동의 빈도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접근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팀버레이크의 불균형 가설은 유기체의 항상성 유지와 행동 강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순환적 과정을 제시합니다. 항상성이 깨지면서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가 형성됩니다. 제한된 행동은 강화인으로 작용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선호하는 상태로 균형이 회복됩니다. 이 순환적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항상성이 깨질 때마다 새로운 동기가 생성되며 평소의 빈도가 낮은 행동도 강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성이 회복되면 유인은 더 이상 효과적인 강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팀버레이크의 주장에 따르면 유인은 무너진 항상성에 의해 발생한 욕구에 의해 나타납니다. 또한 항상성이 회복되면 유인은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하며 특정 유인이 과도하게 항상성을 다시 무너뜨릴 경우 오히려 처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체가 이를 거부하게 되고 음식이 처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적 과정은 유기체가 지속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동기 형성과 행동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프리맥과 팀버레이크의 연구는 강화의 상대성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한 행동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강화가 단순히 고정된 원리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리메그 원리는 높은 빈도의 행동에 의한 강화의 상대성을 강조하였으며 팀버레이크의 불균형 가설은 특정 행동의 접근 가능성에 의한 강화의 상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선호도와 동기 수준, 강화 경험 및 현재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유효함을 시사합니다.
프리맥과 팀버레이크의 연구는 가아가 개인의 특성과 상황적 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및 행동 수정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조작적 조건과 관련된 뇌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측 선조체는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학습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뇌구조입니다. 이 영역에서 형성된 연합은 비교적 자동적이며 습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배측 선조체는 운동 제어와 행동 선택에 깊이 관여하여 학습된 행동을 강화하거나 억제합니다. 아마존드 피질은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은 기대되는 결과와 보상을 바탕으로 유기체와 특정 반응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학습과 행동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주로 강화와 보상 예측에 반응하며, 특히 기대되지 않는 보상이 존재할 때 촉진됩니다. 복잡 피계 영역과 흑질 치밀부는 도파민을 배측 선조체와 전두 피질로 전달합니다. 이 경로는 보상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경로의 손상은 새로운 동작을 습득하는 것을 방해해 조작적 조건화를 방해합니다. 도파민은 좋아하기보다 원하기를 조절합니다. 이는 도파민이 쾌락 자체보다 동기부여 화학물질로 작용하며 특정 행동이나 경험에 대한 욕구와 기대감을 불러일으킴을 뜻합니다. 도파민은 강화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도파민은 즐겁거나 보람있다고 인식되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합니다. 이는 욕구, 기대감,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려는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도파민은 시냅스 가소성과 신경회로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습과 기억 형성에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유사 신경 전달 물질에 노출될 경우 MMDA 수용체 반응의 변화로 세포의 가소성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세포 가소성의 증가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과 기억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내인성 앞표 물질은 강화될 좋아하기 측면을 신호합니다. 이는 특정 경험이나 자극에 대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중독성 약물들이 내인성 앞표 물질 시스템을 모방합니다. 이는 중독성 약물이 우리 몸의 자연적인 보상 체계를 활용하여 강력한 쾌감을 유발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내인성 합표 물질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도파민계와 함께 작용하여 보상과 동기부여, 학습 등의 과정에 관여합니다. 배우적 도피질은 고통스러운 생리적 자극의 감각적 측면을 처리합니다. 이는 신체가 경험하는 물리적 고통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여 정서적 반응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즉, 외부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적 도피질은 자극의 주관적인 불쾌감을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감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자극이나 경험에 대한 혐오 반응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전 측 대상 피질은 인지와 정서를 연결하며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배전 측 대상 피질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결과와 비교하는 데 관여하며, 결과와 예측을 비교하여 향후 행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